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EID입니다. EID는 2002년에 설립돼서 2007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 도매 및 오일머니 사업은 매출 포지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유회사 및 수입회사 등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하부 유통회사 및 주유소에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회원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229억 원, 영업 손실 198억 원, 당기 순이익 1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EID 주요 사항 보고서 이 감자 결정을 좀 발표했는데 공시가 3월 14일 바로 어제였으니까 좀 상당히 좀 많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회사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의 전체 총수는요. 8억 4,665만 2,415주. 아, 참 이게 숫자 이렇게 좀 많은 주식 본 적이 좀 많이 드문데. 그렇죠. 자, 8억 6천만 주, 8억 4,600만 주에 달하는 이 주식을 감자를 통해서 10대 1,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감자 전 자본금은요. 1,881억에서 188억 원으로 감소가 되겠고요. 주식 수도 역시 9억 4,070만 주에서 9,407만 2,490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자 비율은 90%입니다. 기준일은 5월 2일까지고요. 감자 방법은 한 주당 액면금액 200원의 보통 주식 10주를 액면금액 보통 주식 한 주로 무상 병합한다. 즉 10주가 한 주가 되는 이 효과가 좀 되는 건데 전체 한 9억 4천만 주의 주식이 10주당 한 주로 좀 병합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9,407만 2,490주로 감소하는 결의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감자로 인해서 이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감자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적정한 유통 주식소 관리를 통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겠다. 주총 예정일은 3월 31일로 예정돼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자 안건을 최종 승인받으면 5월 2일을 기준일로 해서 이의신청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채권자 이의신청을 이제 통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 5월 24일에 감자 후 변경 상장이 진행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EID가 감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무상감자 자체가 자기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감자를 통해서 좀 재무 상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상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이 회사 사업 보고서가 좀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보고서를 한번 보면 이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감소, 감자 결정이 좀 타당한가에 대한 관점인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현금 유동 비율이 196억, 유동 자산은 지금 자산의 총계를 좀 잠깐 보면 3,869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는 1,827억 원의 부채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사실상 뭐 비율상 따지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보더라도 자산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자본 역시 지금 3,869억 원의 자본을 이제 확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대비해서 지금 뭐 자본 잠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매출액은 1,60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뭐 수치는 좀 비슷하고요. 손실액은 9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과연 나쁘다고 볼 수 있는가? 영업 손실은 내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좀 내고 있지만 영업 손실의 어떤 규모가 회사의 부채 비율을 좀 증가시키는 어떤 사항도 아니고 회사의 자본 잠식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손실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저는 이 감자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 자, 이거는 좀 너무 회사 측에서 좀 이 투자자, 즉 주주의 입장을 좀 헤아리지 않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재무구조 개선 및 적정 유통주식수의 관리를 위한 이 주주가치제고, 적정한 유통주식수 관리를 위한다면 주식을 병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병합을 통해서 10주를 한 주로 좀 병합해서 액면도 좀 병합을 하고 주식수도 좀 병합을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무상병합입니다. 대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수주에 대해서 현금 보상하겠다, 주식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저는 이게 감자의 어떤 실익,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명분이 좀 과연 타당한가? 이 관점에서 3월 31일자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들의 이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재무 구조를 나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일단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사업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네, 유류 도소매업 그리고 화장품, 부동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자도 진행을 하고 좀 너무 많은 사업 영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 잠깐 보면요, 회사의 제품 현황들, 매출 수주 현황을 잠깐 보면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유통사업, 오일머니 서비스 그리고 유료 도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3분기 기준에 886억을 좀 기록했고요. 2차 전지 활물질 설비를 만드는 이 회사 KIT의 전체 매출액은 287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이 GE 158억이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EQCell이라는 회사의 이 전체 매출액 273억인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파이 전체 1,604억 원에 해당되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가장 이 매출 비중이 높은 비율은 유료 도매 사업 그리고 네. 오일 서비스 사업이라고 불리는 유료의 유통 사업 부분이 지금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것은 두 가지의 사업 부분을 KIT와 GE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의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캐파를 보면 지금 430억이죠. 430억 원 정도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류의 유통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설비 제조, 그리고 자동화 설비의 제조, 그리고 하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 부분이 좀 다각화된 것은 좀 맞는데, 네. 지금 EID 전체적인 어떤 이화 전기 그룹의 계열사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 또는 에너지 전기 관련된 사업 부분이라고 좀 오인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업 부분은 유류의 도소매 사업을 좀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 사업의 이 확장 한계는 사실상 있는 거죠. 유통 사업 부분을 확장성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회사는 2차 전지 활물질 설비 제조 그리고 자동화 설비 제조라는 2차 전지 사업의 어떤 파일을 키워가는 전략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좀 확보해 나갔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EID가 한국 코러스의 투자사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이제 또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사업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이게 소위 말해서 시장의 풍문이라고 좀 들렸던, 과연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이트론, EID, 그러니까 이화전기 관련 종목들, 관련된 이 그룹사들 모두가 사실상 이 백신 관련주로 좀 편입이 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상당수 시세가 대량은 좀 분출됐습니다. 거의 많게는 5배에서 6배까지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 EID와 이트론이 한국 코러스의 지분 100억씩 해서 전체 2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주요 주주로 좀 등극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 국부펀드가 한국 코러스의 어떤 이 GMP 공장 시설을 탐방해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백신의 생산과 유통까지 전담을 좀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사실상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어떤 발언을 좀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글로벌 백신인 우리가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이 글로벌 백신이 상당수 더 빠르게 임상 시험 이후에 시판이 빠르게 좀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뭐 한창 뭐 창궐하던 이 시기에 그리고 백신 공급이 좀 원활치 않았던 그런 개발도상국의 스푸트니크 백신의 어떤 이 사용량, 판매량이 좀 급증한다면 이에 따라 어떤 기대감만 좀 수반된 것은 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성과가 좀 있었는가 우리가 좀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 백신이 사실상 지금 각 뭐 글로벌 이 백신 코로나19의 이 백신 제조사와 이 실적적인 어떤 측면을 대비해 봤을 때 많은 판매율 그리고 많은 접종률을 좀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사실상 작년에 기대감으로만 주가 수반은 좀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게 이렇다 할 어떤 성적표는 좀 미비하다는 거죠. 뭐 판매량이 좀 급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명확한 또는 어떤 백신 어떤 성능이 보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 감염 치료율의 어떤 예방 효과가 좀 더 크다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관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좋아질 것이라는 확장성을 갖기에는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난 소멸 관점에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발 주자도 지금 먼저 글로벌 화이자의 어떤 이 화이자나 머크에서 선도에서 지금 이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이제 임상 2상, 3상 해가지고 다시 시판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사업의 이 효용성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지적을 좀 해드렸었는데 EID 이트론의 경우에는 작년에 200억 투자를 해서 한국 코러스의 어떤 지분을 좀 투자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좀 급등한 이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코러스가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미지수 또는 의문이 좀 많이 제기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코러스의 어떤 기업 공개, 어떤 이 최근 어떤 매출액 부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백신 공급의 확장성은 더 힘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국 코러스의 추가 백신 공급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이 EID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세요. 네, EID 지금 주가 잠깐 보면요. 오늘 21.6% 하락한 188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주가를 좀 보면 이게 참 이 회사 주가 200원대 있던 이 회사의 주가가 단기에 848원까지 올라갔던 자 이게 바로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렇죠. 한국 코러스의 지분 투자 200억 하고 나서 얻은 성과입니다. 이때 EID는 대규모 이 전환 청구 물량들이 모두 소화가 됐던 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관련주 편입 효과 이후에 주가는 지금 다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어떤 흐름에서 지금은 주가의 최저점 시초 지점보다도 오히려 감자 발표에 따른 188원 더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죠. 이 부근에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지는 못했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도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원의 어떤 한국 코러스 지분 투자에서 백신 사업 진행하겠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에서는 가시화된 판매율 또는 확장세를 더욱더 가져가지 못하는 형국에서 감자까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에서 이게 통과가 좀 될까 이게 사실상 저는 관건이라고 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분상 회사가 자본 잠식에 있거나 자본 잠식 이후에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좀 확충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회사의 어떤 컨디션을 좀 본다면 재무 구조를 뭐 굳이 감자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 또는 이 감자의 비율도 사실상 좀 너무 높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어떤 반발 심리가 좀 더 크다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 맞다.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감자에 대한 어떤 성패 여부인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금 사실상 뭐 400원, 500원대에 매수했던 분이 지금 뭐 마이너스 70%, 많게는 80%까지 볼 수 있는
상황적인 구간에서 네. 여기서 손절을 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손절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감자 이후에 회사의 적정 유통지수의 어떤 상승 전환점을 본다면 그래도 바닥권보다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지금 제가 의견을 좀 표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세적인 어떤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근본 정기 주총에서 감자 안건이 만약에 좀 부결이 된다면 일시적인 어떤 기대감 반영되면서 낙폭을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가시화된 판매율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보고 이제 추세 전환을 살피길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EID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디오입니다. 디오는 1998년 설립돼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공치아용 임플란트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력 제품군은 임플란트, 치약, 디지털 교정장치, 디지털 보철 솔루션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치과용 임플란트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미국 법인 외 23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500억 원, 영업이익 348억 원, 당기순이익은 28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9%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6.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임플란트 매출 증가에 따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디오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즉 회사 매각 결정을 좀 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양도인은 디오 홀딩스 외 7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 관계인의 보유지분 417만 563주를 주식회사 세심 외 1인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주당 양도가액은요 5만 5천 원, 양수도 대금은 2,293억인데 하단의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최대 주주인 디오 홀딩스의 특수 관계인 외 7인이 보유 중인 보통주를 아래와 같이 세심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양수도 금액 2,293억이고요. 양수도 주식의 전체 총수는 417만 563주입니다. 계약 당사자 아까 이야기했던 디오 홀딩스 외 7인이고요. 그리고 네. 세심이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거래 종결일입니다. 2022년도 6월 10일 또는 본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 거래를 종결한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더 보면 본계약의 양수인은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서 구주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241만 6,146주를 또 신규 취득해서 전체 658만 6,709주를 취득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상장 규정에 따라서 최대 주주 변경 시 해당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의무 보유 예수를 한다. 이 공시는 2022년 12월 24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공시에 대해서 회사가 최종 좀 답변을 한 건데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통상적인 우리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체결을 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 일자가 또 있고요. 기타 사항에서 거래 종결일의 어떤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좀 선임하거나 이것들이 좀 모두 완료가 되는 종결일을 같이 삼는데 지금 전체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계약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자세히 명기는 좀 되어 있지는 않고요. 2022년도 6월 10날 본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총을 좀 안 부르는 것인가 또는 이 계약 금액 또는 이 중도금 잔금의 어떤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인가 좀 예상이 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뭐 최대 주주의 변경 이후에 이 디오의 현 경영진의
어떤 경영 체계를 좀 유지하는 것 아닌가 예상이 좀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 보톡스 대표 기업 휴재를 설립한 홍선범 원장이 이제 디오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디오가 그동안 이제 여러 원매자들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세심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디오가 최근에 이 매각가액이 한 1조 원에 좀 달할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좀 돌면서 사실상 인수가액이 너무 크다.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매자가 좀 선뜻 나서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예상도 좀 있었는데, 잠깐 이 공시 보면서 좀 이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최대 주주의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 지금 주식회사 세심이 241만 6천 주에 대해서 자 3자배정 유상증자에 좀 납입이 좀 되는 건데, 시설 자금의 100억 그리고 운영 자금의 500억 채무 상환 자금 즉 빚을 갚는데 170억 9천만 원을 좀 사용하겠다. 전체 발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 주식회사 세심이 최대 주주 등극 예정자인데 납입일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일은요 2022년도 6월 10일 즉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과 구주의 인수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전체 파이에서는 한 2,230억 정도로 아까 우리가 봤었죠. 네. 전체 매각가액이 지금 2,293억이기 때문에 시장의 풍문으로 돌았던 1조 원의 어떤 매각가액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너무 난 그런 상황인데, 사실 1조 원은 시장에서 너무 부추긴 어떤 매가가 좀 아닌가 싶고, 적정가액에서는 뭐 최대한 원매자 입장에서는 4천억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이 좀 나왔지만, 최근에 이 임플란트 회사인 이 디오의 어떤 이 점유율 관점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 덴티움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후발주자라는 그렇죠. 점이 사실은 이 매각가액을 좀 더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됐고, 이번에 세심의 1인이 바로 이 휴재를 설립했던 이 원장 홍선범 원장. 이 원장께서 이제 인수를 좀 하는 건데, 이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우리나라 이 후발주자 보톡스의 어떤 시장을 점유율 1위의 이 회사로, 물론 이제 매각 이후에 좀 성장을 좀 한 것은 맞지만, 네. 자 이 고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좀 탁월하다는 평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된 연계 어떤 사업 확장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시장에서 어떤 이 평가가 상당히 좀 좋으신 분이라서, 지금 이 디오가 인수 이후에 오히려 이 점유율의 어떤 확장을 좀 더 가져가는데 아주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이해관계적 어떤 측면도 고려됐다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홍선범 원장이 디오를 인수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이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은 특히나 해외 시장의 좀 꾸준한 모습입니다.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매출 또는 순익 구조의 변동 공시를 보면 회사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 매출 증감률 또는 이 손익 구조의 증감률이 탁월합니다. 전체 연결 기준 매출액 1,500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348억, 당기 순이익 281억을 좀 기록했는데, 거의 뭐 확장세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은 15.9%가 좀 증가했지만, 네. 당기 순이익이 146.6%가 좀 증가됐고, 매출액의 증감률이 24.9%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뭐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 변동표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많은 부분의 어떤 성장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후발 주자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틈새 시장이 공략을 하거나 해외 시장이 공략 이점이 충분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해외 시장에서 어떤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 디오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어떤 이 수혜주로 좀 인식되는 어떤 상황도 좀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조치에서 네. 베네수엘라, 이란의 제재 조치가 좀 더 완화될 것이다는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바로 이 디오가 이란에서의 임플란트 매출 파이를 좀 더 크게 가져갔었던 겁니다. 2019년도에 이 이란 제재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좀 철수를 좀 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이란 제재 조치가 좀 더 완화가 좀 된다면 사업 부각 관점에서 충분히 확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된 셈인데, 시장에서 어떤 이란 시장의 어떤 확장 비율을 한 5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큰 손으로 이 군림했던 이란에서의 어떤 사업 확장세 부분이 다시 제재 조치 완화에 따라서 사업이 다시 재개가 좀 된다면
DO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매출의 추가적인 어떤 확보 차원에서 성장이 좀 가셔야될 수 있는 어떤 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지는 크다 판단해 봅니다. 네, 이란 시장 제재가 완화된다면 사업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차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디오 34,900원 1.69% 지금 하락해 있는데, 자, 매각가액이 아까 우리가 잠깐 보면 주당 55,000원이었습니다. 여기 내용 볼게요. 자, 한 주당 55,000원에 원매자는 인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34,900원. 그래서 우리가 주식 이 초보 주린이 분께서 좀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매각가액이 55,000원이면 내가 원매자보다 더 싸게 샀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익을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과 이 회사의 어떤 시가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가 대비 많은 이 원매자 가격이 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좀 입증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디오의 현재 이 임플란트 시장의 어떤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엔더믹 이후에 임플란트 우리가 좀 치아 치료 같은 걸 좀 받기가 좀 지금 시국에서 많이 좀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진료가 좀 더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디오 충분히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근본 인수의 어떤 시너지 이후가 좀 더 완료가 된다면 가시화된 글로벌 매출 비중의 확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디오는 매수해도 괜찮은 메리트가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요,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 31,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중기적 관점 보유 의견 괜찮고, 지금 단기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31,000원에서 33,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간 구간이에요. 31,000원에서 33,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단기 공략 구간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에 돌입은 했습니다. 33,000원에서 35,000원,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3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1,000원에서 33,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디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은 2004년 설립돼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 전문 기업으로 인체 통신 기술,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 진단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화장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8억 원, 영업 손실 52억 원, 당기 순손실 1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87.9%의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액은 개선됐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채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반영으로 손실액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인트로메딕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인트로메딕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받고, 그렇죠.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4일자 공시가 이렇게 많아요. 회사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관련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일시는 바로 어제였고 답변 시한은 오늘 6시까지 답변해 줘라. 한국거래소에서 인트로메딕의 감사 의견이 거절된 것입니까? 라고 좀 물어본 공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최종적으로 좀 답변을 했는데 이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감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좀 제출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입니다. 연결 감사 의견 등에 대해서 의견 거절, 그리고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미해당,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미기재. 자, 지금 보면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불확실성은 없는 것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지만 감사 의견은 최종적으로 좀 거절이 좀 된 건데 그렇다면 왜 거절이 됐는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거절의 사유입니다. 우리는 주식회사 인트로메딕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서 2021년도 12월 30일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봤다. 전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다. 자,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금 대여 거래 등의 타당성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인데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의 거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대해 거래 등을 발견했고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왜곡, 잘못된 표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 감사 기구에 조치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좀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 감사 기구가 외부 조사인에게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조사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기재된 절차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자, 이게 축약하면 뭐냐면요. 12월 30일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사가 비이상적인 어떤 자금 거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에게 이거 소명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 조사인 추정하건대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 의견서를 좀 받은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제한된 절차 그리고 책임의 한계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어떤 감사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이 보고서도 좀 적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금 대여 거래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 부외 부채, 부채 이외의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회계 처리의 적정성,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 자, 이 부분인데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회사는 12월 31일 회사의 재무상표 그리고 동일 종료된 보고 기간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서술정보 구성 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회사가 최초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했죠. 네. 우리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 감사인은 이거 수정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즉 재무제표를 감사인은 확정하지 못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보고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표시되어 있는데 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단 내용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입니다. 회사의 2021년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로 회사의 자본 잠식률 그리고 최근 3, 4업년도의 법인세 비용 계속 사업 손실률 그리고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란에 기재되는 재무 수치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관리 종목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할 수 없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월 10일자로 제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의 어떤 정정 공시로 수치를 가늠하겠다. 자, 이에 대한 부분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이다라고 좀 제출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 없죠. 당해 사업년도 자본 잠식률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고요. 3, 4업년도 계속 사업 손실률 역시 기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손실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지 못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네, 인크로메딕의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오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 의견 거절의 근거가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회사에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좀 한 겁니다. 회계감사인이 2021년도에 회사의 회계장부를 모두 다 열람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 거절에 중요 명확했던 사항들이 자금 대여의 어떤 흐름, 적정성의 어떤 잘못된 부분.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대여 거래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여 거래가 네. 있었다. 비정상적인 대여 거래라는 것은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갔는지,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나간 내용만 있지, 이게 어떤 형태, 어떤 유형의 명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이런 유형들이 횡령 등에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의혹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여를 가장한 횡령 형태가 많거든요. 횡령이라는 게 단순하게 돈이 빠져나가서 갚으면 그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법률상 횡령의 의미는 회사의 자금이 제3자에게 유출했던 이 행위, 회사의 사업 관련과 관련 없이 누군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나갔다가 다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횡령 행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주식 매수를 위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열심히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금 내가 갖고 원금을 회사에 채워넣으면 횡령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자, 그렇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발각과 동시에 이건 횡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여거래가 지금 대여거래에 대한 비이상적인 어떤 이 흐름이라는 것은 대여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되고, 이는 심각한 내부 통제 시스템마저 훼손이 되었다는 거죠. 대여금의 결정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반드시 대여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대여 금액에 대한 어떤 확정 금액, 이자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방안 등이 모두 골고루 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비이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고, 이게 특수관계인의 어떤 거래 유형에 관계가 좀 있을 것이다. 즉 내부자 소행의 어떤 횡령도 있지 않을까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주권 거래는 정지가 난 상태인데 일단 회사 측에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 재감사를 받기 위해서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됐던 이 자금 거래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어떤 입증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자금을 회수했거나 자금을 지금 회수하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회수했는데 나갔던 어떤 모양이 흐름이 좀 좋지 못하거나. 근데 저는 회수하지 못했을 것을 좀 봐야 돼요. 회수가 차라리 좀 됐다면 대여금의 상계의 관점에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네. 사실상 명목 요약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일시적 어떤 이자율을 통해서 적정한 이자율을 받고 대여를 했다가 회수를 했고 이자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 거래에 대해서 냄새는 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계감사인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오히려 역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의 상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이동 이후에 회수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주석기재 사항에 대한 미비점은 관련된 부분은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대량의 자금이 대여됐을 것이고, 이게 현재 회수되지 못했던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재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떤 적정성 입증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감사인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소명이 좀 된다면 의견 거절이 다시 적정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현재 감사 의견 거절은 좀 확정이 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타 시장 안내에서 주권 거래 정지를 좀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금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 대해서 2021년도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사 의견,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4월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감사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의 개선 기간을 줍니다. 네. 단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트로메딕이 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충분히 남은 기간에서 이 대여금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대여금의 회수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 즉 감사 의견을 다시 재감사 수감을 해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인트로메딕 지금 추정되는 어떤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나 어떤 부분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분기보고서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분기보고서 11월 10일자 잠깐 보면 전체의 어떤 대여금에 대한 어떤 주석 기재가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연결 재무제표에 이 채권 부분에 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대여금 부분에 대한 어떤 채권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나타내지는 어떤 흐름들은 좀 안 보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기된 어떤 부분은 향후에 주석으로서 입증되는 부분이 좀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인데, 지금 현재는 재감사 수감 이후에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다면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까지 좀 갈 수 있는 상황. 다만 이의 신청을 통한다면 1년간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의 신청 기간을 통해서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우리 보유자분들 좀 우려가 깊을 것 같아요.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소 뭐 이게 봉창 두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내부 통제, 내부 결산 시점의 어떤 관리 정보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니었고, 일단은 뭐 대규모 손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감사 의견이 좀 적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한 부분이 반기에 이런 조짐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반기부터 대여금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다면 사실상 좀 피할 수 있었던 요건인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계정에 계정 처리를 해놓고 항상 기말에 임박해서 급급하게 숨김에 급급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실 짓고 털어놓는 그런 꼴이 좀 사실 된 건데, 이게 투자자 기망행위가 충분히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인트로메딕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회계장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감사인으로 하여금 조율할 것들은 좀 바로 조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회수해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또는 적정의 의견을 받을 것인지를 연구를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될 것이 보여지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아직 당장 상장 폐지가 좀 직면한 것은 아니고 이의 신청 이후에 개선 기간 안에 회사의 재감사 수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트로메딕의 보유자 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